네.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미국 시장도 알아봤는데 사실 조금 오디오 부분에서 웅웅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3가지 이슈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뉴욕 현지 연결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GDP와 고용을 얘기를 드릴 텐데요.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GDP,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실제 2.9%가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로 2.9%였기 때문에 예상치가 2.6%였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단 좋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긴축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강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6천 건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고용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상치가 20만 5천 건이었고 전주가 19만 2천 건이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고무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미국에 대해서 지금 경기 침체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경기 침체는 어쩌면 지나갔다 내지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린 상황에서도 미국의 GDP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특히나 고용시장이 무너져야만이 드디어 시장이 바닥이 나온다라는 회의론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고용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침체가 지나갔고 생각보다 고용이 다 뭐랄까요? 좀 바뀐 부분에 대한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임금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뭐 약간은 이제 2023년이 되면서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게 작년에는 나쁜 경제 지표가 나와야 긴축을 덜 한다 이러면서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긴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면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용이 좋게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이트 칼라의 비중이 사실 너무 적다라는 부분에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는 좀 해소가 된 건가요? 화이트 칼라의 비중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고용의 비중이 8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에서 감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우려를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시장에서의 큐브로스, 즉 고용자가 많아지는 부분은 서비스업, 블루칼라 이런 쪽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화이트 칼라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연착륙과 골디락스. 제가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면 지난해 중반에 올해 그 2022년 말과 2023년이 되면 아마 골디락스가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송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벌써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도 지금 물가는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고용이 좋지 않습니까? 경제 지표가 좋고. 그럼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뜨뜻미지근하게 먹기 좋은 스프인 상태의 경제,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2,400 넘고 2,500 가니까 야 이거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비관적이었던 부분들이 이제야 조금 되돌림이 나타난 거고 실제로 어저께의 일이긴 한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는 앞으로는 좀 동결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 갖고 다음 주 FOMC를 바라보는 시각도 더 확장을 한다면 캐나다 중앙은행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난해에 울트라 스텝, 즉 100bp를 올리던 중앙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준도 이제는 금리 인상의 어떤 강도를 낮추고 동결로 가면서 시장의 훈풍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어놓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금리의 변동성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얘기를 어저께 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표가 무브 인덱스라는 부분인데 어제 또 4% 이상 급락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들어올린 하나의 어떤 촉발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무려 100bp를 올리던 캐나다 중앙은행마저도 동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도 저희 체크해 볼까요? 마지막은 우리나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동차가 준 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자동차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기점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갑자기 좋아지는 분위기였는데 사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어제 이전까지로 돌려보면 은행과 반도체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 시장이 뭐라 할까요? 뭘 사야 되지? 어디로 순풍이 불지 했을 때 자동차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자동차는 IRA도 있고 항상 만성적으로 싼 기업이야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수급도 비어 있었고 소외되었더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업종별로 보면 이렇게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상당히 눌려 있는 업종과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들이 물론 수출 증가율도 안 좋고 경제 지표가 나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도 주가가 많이 하락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2,400이 넘고 2,500이 넘어서 아 주가가 다 갈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 지금 싸져 있는 종목들은 한 번 돌 때 내가 언제 산지 모르는 타이밍에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싼 종목은 버리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시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자동차주들이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기아도 같이 함께 실적 발표 이후 쭉 오를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근데 약간 뭐 편차는 있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전체적인 주가가 리바운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아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서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어제만큼의 충격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그래도 현대차가 먼저 보여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훈풍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도 어제의 훈풍이 따뜻한 온기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